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궁금한 미국의 두 번째 시간, 미국의 장례 비용은 얼마나 드나, 그리고 미국의 장례 문화는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혼이나 출산 등은 사람들이 다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하지만 이 장례라는 거는 계획이 있을 수가 없죠.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이 갑자기 미국에서 이 타양 말린 미국 땅에서 장례를 치르려면 적지 않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는 LA의 경우에는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는 장의사가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뭐 한국 분들이 하시는 장의사가 몇 분이 계신지 모르고 LA 같은 경우는 두 곳 장의사 외에도 또 장의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도 또 몇 분 계신 걸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미국의 장례 문화가 어떤지, 혹은 또 주변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참석하는 문화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만큼 중요한 것도 또 가시는 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장례 비용이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들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 내셔널 퍼너럴 디렉터 오브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이제 미국 장례 협회죠. 여기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평균의 중간 장례 비용은 장례 비용만 7,640불 정도, 그리고 묘지까지 포함했을 때 한 9,000불 정도가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최저 한 350불 정도로도 이 장례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장례할 수 있는 이제 묘지가 나날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도 자꾸 화장을 하는 추세고, 지금 조사에 따르면 2025년쯤 되면 미국인의 장례 63%는 화장으로 장례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은 장례 비용 중간 가격이 7,640불 정도, 그리고 묘지까지 포함이 9,000불 정도로 나와 있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묘지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묘지 가격은 워낙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어느 정도라고 중간 가격도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게, 사실 뭐 미국 시골 같은 경우는 뭐 묘지 가격이 진짜 몇백 불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LA 같은 또 대도시 경우에는 묘지에 따라서 몇만 불을 호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묘지를 미리 일찍 사놓으셔갖고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하게 샀지만 막상 돌아왔을 때 이 장의사 이분 관계자의 말씀으로는 묘지 자리가 참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런 묘지 자리를 갑자기 구하려면 한 5만 불 정도는 줘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묘지도 미리 준비하는 게 미국 사람들한테는 좀 미래를 위한 좀 준비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좀 이 장례 묘지를 미리 사놓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찜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 분들은 이걸 좀 미리 사놓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LA 같은 경우는 장례 비용이 보통 한 8,000불 정도 들어간다. 그럼 거기서도 묘지 비용이 10,000불이 들어갈 수도 있고 20,000불이 들어갈 수도 있고 30,000불 혹은 50,000불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묘지를 미리 구입해 놓으셨다 그러면 장례 비용 외에 비용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게 미국의 또 장례 비용이기도 합니다. 우선 장례를 미국에서 한다 그러면 한국과는 장례 절차 자체가 되게 많이 다릅니다. 3일장, 5일장 혹은 뭐 그런 장례 풍습이 없을 뿐더러 또 미국에서 한국 분들이 장의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묘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미국 회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 풍습에 많이 맞춰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장례식을 많이 참석을 해봤습니다. 보편적인 장례식은 거의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장례였기 때문에, 혹은 교회를 안 다니셨다 하더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거나 혹은 돌아가기 전에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목사님의 주도하에 장례를 치는 경우가 거의 다였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좀 이례적으로 본인은 종교가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를 전혀 띠지 말고 장례를 치러달라는 이런 부탁이 있어서 당시 목사님이었지만 교회에서 하는 이제 찬송가나 혹은 성경 구절 낭독 없이 하는 장례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절에서 장례를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제 주변에는 불교를 믿으시는 분의 장례식을 제가 참석해 본 바가 없었고, 이분들의 장례는 솔직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바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장례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장례를 하려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 허가를 받으려면 또 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허가 받는 거, 관리하는 거, 이제 이런 계획 같은 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신을
운송하는 과정 혹은 장례 일자가 잡힐 때까지 시신을 보관하는 비용, 그리고 또 방부 처리 비용, 시신이 또 부패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신을 갖다 방부 처리하는 비용, 그리고 추모 혹은 이제 장례식장 비용인데 보편적으로 미국에서는 교회나 성당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 묘지가 있는 곳에 있는 장례식장, 그러니까 성당 같은 곳이죠. 교회나 성당 같은 곳인데 이곳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묘지 서비스에 필요한 이제 명패라든가 관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당일날 또 도와주시는 또 연주자도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당일날 이 장례식을 주관하시는 목사님 혹은 신부님, 또 이런 분들의 또 비용도 같이 또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듯합니다. 미국 내에서 이제 관 가격은 평균적으로 미국 전역적으로 한 2,000불 정도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재료에 따라서 마호가니 같이 좋은 나무로 만들거나 혹은 요즘엔 파이버글라스로 만들고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이런 관도 있다고 합니다. 고급 관은 가격이 한 10,000불도 넘어가는 이런 고급 관도 있다고 하고, 보통 한 2,000불, 3,000불 선에서 관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서 또 관값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관도 결국은 땅속에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는 없다고 저도 이제 장의사 측에서 이렇게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 수준의 관을 갖다가 준비했던 이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좀 분류적으로 좀 한번 쭉 나눠 본 게 있는데, 지금 장례비가 2,100불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왔고, 장례식장 임대 비용이 500불 정도, 장례식장 직원들 비용이 500불 정도, 그리고 묘지 가격이 1,395불 정도, 그리고 관을 사는 가격이 한 1,000불 정도, 방부 처리하는 비용이 725불, 납골함을 샀을 경우에는 275불, 그리고 시신 화장, 돌아가신 분을 갖다 미국에서 뮤잉이라는 게 있는데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관 뚜껑을 열고 마지막으로 이제 망자의 모습을 갖다가 뵙고 이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이 시신 부패 방지를 위해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시신의 옷 매무새를 입히고, 그다음에 화장을 하는 비용도 250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영구차에 시신을 옮기는 영구차의 비용도 325불, 교통비가 또 325불, 가족 교통비가 150불, 그다음에 팜플렛 및 자료 160불,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사이트에선 정리된 금액이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묘지 가격이 1,395불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도시는 묘지 가격이 몇만 불씩 호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워낙 천차만별이고 몇백 불 안 하는 곳도 있고 몇만 불을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 묘지 준비하는 게 가장 큰 준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장례식장 임대 비용도 사실 이건 또 지역적으로 좀 편차가 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도 여기선 1,000불이라고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관 가격이 한 2,000불 선에서 한 10,000불까지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방거래위원회에 이제 장례 가격 체크리스트 링크를 제가 밑에다가 올려드렸으니까 여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좀 지역별로 이 가격을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뽑아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8,000불 정도의 장례 비용, 그리고 묘지 가격 정도로 생각하시면 보편적으로 이제 미국 내 대도시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한국 분들의 좀 정서대로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그러면 그 비용이 또 몇천 불이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보편적으로 이 묘지만 어느 정도 미리 선점을 할 수가 있으면 장례 비용은 이제 한국 사람들 문화로 이제 조의금을 갖다 받기 때문에 많은 부분 좀 상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경우에서도 한국 분들은 이제 거의 식사를 하고 가시는 이런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하관식을 하고 나서 혹은 이제 장례식을 하고 나서 근처에 있는 이제 뷔페 식당 같은 곳에서 보편적으로 식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 고인의 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이 식사 문화가 꼭 포함된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장례 비용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례식 비용을 충당하는데 갑자기 재정적인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고인이
평소에 생명보험이 있었다 그러면 생명보험에서 나오는 비용 갖고 이 장례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걱정이 좀 덜하지만 그 외에도 장례를 위해서 Final Expense Insurance라는 이런 또 인슈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필요한 모든 부대 비용을 갖다가 다 내주는 이런 보험도 있는데 사실상 이게 한국의 상조회와 비슷한 것이죠. 근데 이 상조회 같은 것들도 요즘에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남으로써 자꾸 미국에서는 별로 사용을 안 하고 좀 기피하는 이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Payable on Death라고 그냥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서 적금을 드는 이런 또 적금도 미국에서는 있다고 합니다. POD라고 하고 Payable on Death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연세가 들으시면 또 본인의 돌아가시고 난 다음을 위해서 가족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평소 저축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군인 같은 경우는 군인의 장례 혜택이 또 특별하게 있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미군 복무를 하시던 분들은 이 군인 장례 혜택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면 이제 한국과 문화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좀 당황하게 됩니다. 한국처럼 3일장 혹은 5일장 가서 그 중간중간에 시간이 날 때 찾아뵐 수 있는 이런 문화도 아니고 또 모여서 같이 또 술을 마시고 고인을 기리면서 또 밤새 고스톱을 치는 이런 문화도 또 아닙니다. 한국도 이제는 많이 이제 간소화되긴 했지만 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시신을 이제 운반을 해서 보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장례 일정을 잡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혹은 성당 혹은 장례 묘지에 있는 그 안의 성당을 이용해서 이제 입관 예배라는 걸 보편적으로 많이 드립니다. 목사님이 보통 많이 주관을 하시고 고인의 생전 양력 등을 또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고인을 위한 찬송가 그리고 성경 구절 같은 걸 낭송해드리고 또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이제 고인을 기리는 기념사를 또 하게 됩니다. 보통 한 1시간 내외로 이제 끝나는 이런 장례 행사를 한 뒤에 교회나 성당 같은 데서 했을 경우에는 그 시신을 다시 다른 곳으로 운반했다가 또 입관을 할 때 입관 예배라는 걸 또 따로 드립니다. 좀 바쁘신 분들은 이제 묘지가 있는 LA 같은 경우에는 로즈힐이나 포레스트 런 같은 이런 공동 묘지가 있는 곳에 있는 이 교회당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묘지로 시신을 운구를 한 다음에 거기서 하관식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한나절이 꼬박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되게 특별한 문화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는 뷰잉이라고 관 뚜껑을 열고 맨 마지막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나가는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뵙는다는 게 좀 쉽지도 않은 일이고 또 어떤 분들은 감정이 복받쳐서 이분의 얼굴을 차마 뵙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이제 가족분들만 이제 얼굴을 마지막으로 뵙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는 오신 분들 모든 분들께 얼굴을 뵙게 하고 고인의 관 위에 꽃을 갖다 또 하나씩 얹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또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의 특별한 장례 문화 중에 하나는 뷰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 중에서는 이 뷰잉이 원치 않으신 분들은 사실 그냥 안 보고 하셔도 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뷰잉 문화가 꼭 있다는 점이 좀 다르고 한국에서 이제 장례식을 가면 보편적으로 다 조의금을 내게 되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돈을 들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이제 어떤 도움이 되라고 뭐 회사나 뭐 고인이 속했던 뭐 단체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 현찰로도 지원을 해주는 체크나 현찰로 지원해주는 이런 문화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돈을 드리는 게 좀 통상적인 문화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식 날 좀 돈을 드리는 게 이렇게 통상적인 문화가 아닌 것처럼 미국에서도 보편적으로 그게 통상적인 문화는 아니고 보편적으로는 이제 고인 그 장례식장에 꽃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고인의 가족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 이게 보편적인 이제 미국의 문화라고 하고 또 미국의 문화에서 이제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며칠 동안 또 가족들을 위해서 중간중간 식사 잘 챙겨 먹으라고 음식을 보내주는 이런 문화들이 사실 보편적인 미국 사람들한테는 많이 있는 문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직접적으로 고인의 가족한테 드리는 것보다
고인의 이름으로 사회에다가 도네이션을 하는 이런 문화도 또 미국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도 되게 아름다운 문화가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살아생전 고인이 못했던 것, 근데 그 고인이 돌아가시고 와서 고인의 이름으로 어떤 사회에 기부를 한다고 그러면 그조차도 꽤 좋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 문화는 아무래도 장례식장 분위기가 한국보다는 좀 덜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물론 유가족들은 슬퍼서 우신 경우가 많고, 또 한국 분들은 진짜 슬픔에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편적인 이제 미국 사람들 문화에서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또 다른 세상, 또 천국에 갔다고 이렇게 믿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많기 때문에 우리와의 이별이 아쉬운 것뿐이지 또 다른 세상으로 또 편안하게 갔다 이렇게 좀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갔다는 것을 기념하는 이런 문화가 장례 문화라고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그렇게 아주 침통한 분위기가 아니고, 또 가자마자 또 울고 불고, 또 이제 고인의 가족들, 상주들이 같이 울어드리고 같이 맞이를 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좀 훨씬 밝은 분위기의 이런 장례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장례식을 하는 이제 공동묘지라고 하죠. 이제 한국 표현으로 공동묘지인데, 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이제 공원이라고 하죠. 요즘에 한국에서도 공원묘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미국은 진짜 말 그대로 아름다운 공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 한복판에 이런 공원 묘지가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미국은 한국 분들이 많이 낯섭니다. 한국에서는 공동묘지라고 그러면 좀 으삭하고 좀 무섭고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뭐 그런 분위기도 없고, 사실 주말이면 사람들이 아무 연고도 없이 그곳에 가서 그냥 자연을 즐기고 잔디밭 위에서 좀 놀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좀 이런 분위기고, 또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1년 뒤 혹은 뭐 100일 뒤 혹은 2년 뒤 이렇게 찾아뵀을 때도 이제 손주 손녀들과 함께 가서 피크닉 음식을 먹고 옆에 돌아가신 분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처럼 파라솔을 피고 꽃을 갖다 놓고 손주 손녀들과 함께 맛있게 밥을 먹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미국의 공원 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원 묘지는 분위기가 참 좋아요. 이렇게 으시시한 분위기도 없고, 제가 한 20살 때 처음으로 이제 집을 나가서 살 때 처음 얻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이사 가고 나도 하는데 바로 옆에가 이 공원 묘지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깜짝 놀랐는데, 서양인들은 별로 이런 거에 좀 개의치 않는 모습, 이런 것들 갖다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동묘지 혹은 공원묘지를 갖다가 미리 구입해 놓으시는 게 좋은데, 이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가격을 뭐 지금 뭐 15,000불이면 15,000불, 5,000불이면 5,000불, 뭐 지역에 따라서 2,000불이면 2,000불 이렇게 살 수 있는데, 한국에는 이제 벌초라고 이제 해마다 가서 성묘를 가서 이제 벌초를 하고 주변에 풀을 정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미국은 계속 잔디를 깎고 물을 주고 이 주변을 갖다 다 청소를 해줍니다. 근데 이 비용을 매달 관리비를 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리비가 없는 곳이 거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이 묘지를 팔게 되면 그 묘지를 판 금액으로 그 금액을 갖다가 어떤 펀드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 있죠. 이자나 이득금으로 이 공원묘지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대다수의 미국의 공원묘지이기 때문에, 한번 묘지를 사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관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천년 만년 100년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는 거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좀 정해져 있습니다. 100년이면 100년, 60년이면 60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구입하실 때 알아보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60년이고 100년이고 지나면 이 후손들도 안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다시 그 안에 있는 관을 다 꺼내고 다시 또 몇 년 있다가 묘지로 다시 빈자리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자녀분들까지 그냥 평생을 살 만큼의 기간 동안은 이 묘지를 갖다 계속 관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묘지에 가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에는 이제 한국처럼 이제 봉분이 없고, 그다음에 이름표가 이렇게 이름 명판 동판이 이렇게 땅에 있는데, 그 동판이 좀 녹일 수가 있고 좀 동판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성묘를 가면 이 동판을 좀 닦아주는 일을 보편적으로 하고, 주변의 풀이나 잔디 그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또 그날 가서 꽃을 꼽아 놓잖아요. 그러면 꽃이
놔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들면 또 공원 관리자들이 시들은 곳은 또 치워주고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묘지를 하나 사놓으면 가족들이 이제 관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훨씬 적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성묘를 간다는 게 되게 분위기가 좀 좋은, 이런 분위기로 좀 성묘를 하고,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 추석이나 이런 날들이 없기 때문에 Mother's Day, Father's Day 혹은 돌아가신 분의 생일, 이럴 때 많이 찾아가는 게 보편적인 미국의 이제 성묘 문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미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묘지를 미리 사시는 게 중요한데, 묘지를 갖다 남이 샀던 거를 도로 내가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묘지는 매매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묘지가 어떤 투기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LA에 있는 이제 묘지들은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다른 분께 양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묘지를 예전에 이제 5,000불 샀는데 요즘에 시세가 한 15,000불 되는데 갑자기 돈이 급해서 한 뭐 15,000이든 13,000이든 이렇게 받고 판매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른 분들에게 양도를 하는 양도각서를 써주게 되고, 그다음에 그냥 사례금으로 따로 오피셜리 드리는 게 아니라 사례금으로 드리는 게 통상적으로 이제 묘지를 구입하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묘지를 사거나 혹은 판매를 하려고 할 때, 개인적으로 사거나 판매를 하려고 할 때 이 묘지를 팔겠습니다 혹은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나중에 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유념해 주시고 잘 알아서 행동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이제 묘지를 양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광고를 내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양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한 15,000불 정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도를 받고 이분의 감사의 뜻으로 15,000불 정도를 드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판매랑 사실 똑같지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런 식으로 좀 양도를 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양도 각서를 서로 주고받고 그 묘지 측에다가 이 명의를 바꾸는 방식으로 보편적으로는 묘지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혹은 직접적으로 지금 뭐 포레스트 런이나 아니면 뭐 러스힐 이제 미국 이제 묘지 같은 곳에 가고 직접적으로 거기와 상담을 하고 묘지를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는 항상 미리 사시는 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당일날 묘지를 사는 것보다 적어도 30%부터 한 50% 이상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분들 문화에서는 이제 장례식, 안 그래도 이제 좀 침통한 분위기고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간 이런 입장에서 누구의 고인의 그 시신 앞에서 어떤 돈을 흥정하고 이런 거를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 한국분들은 웬만하면 좀 달라는 대로 좀 주시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한국 장의사들도 지금 LA 같은 경우는 2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장례를 좀 잘 해주시는 걸로 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미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선 묘지를 미리 구입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가족묘를 미리 다 구입해 놓으시는 이런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으신 금액에서 이 묘지를 구입해 놓으시는 게 좋고, 또한 묘지가 좀 싸다고 너무 먼 곳에 묘지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잘 찾아올 수가 없는 또 이런 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본인이 나중에 이제 안식을 하실 이 묘지 자리도 미리 가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되게 괜찮은 사고방식인데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자녀분이 아버님 어머님 오늘 묘지 사러 갈까요? 이런 얘기하면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좀 썰렁해지는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본인들이 먼저 자녀분들한테 오퍼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갑자기 누가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상실감이 첫 번째로 제일 크지만 두 번째로는 또 그 가족들한테 남는 이제 금전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어른분들께서 자녀분들께 먼저 오픈해서 얘기하시는 이런 문화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오신 분들께 식사 대접을 꼭 하는 게 보편적인 이제 관례죠. 그래서 미국 장례식에서는 뭐 식사 대접을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한국 장례식에서는 꼭 식사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장례식장 근처에 가까운 식당, 한국 식당을 예약하거나 혹은 뭐 간편하게 뷔페 식당을 예약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근처에 보니까
본인이 이제 사뒀던 묘지 근처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어디를 이용하시나 평소를 잘 보셨다가 그런 곳을 얘기를 하면 단체 디스카운트를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날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갖고 자리를 충분히 확보하셔갖고 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장례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미국엔 또 유언장, 이게 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유언장은 한국에서도 중요하고 미국에서도 중요하고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식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산을 갖고 계신데 부동산을 갖고 계신데 갑자기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은 자녀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언장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뭐 나라에 기부를 하려고 했었는지 혹은 뭐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큰아들한테 20% 주고 뭐 둘째딸한테 30% 주고 어떤 의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나라에서 그 부동산을 갖게 되고 자녀분들은 그 부동산을 이제 받기 위해서 또 나라에다가 이제 코트를 열고 또 소송을 해갖고 합리적인 방법 안에서 이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물론 미국의 상속세가 큰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또 뭐가 문제냐면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납부할 돈이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500만 불짜리 건물이 있는데 상속세 예를 들어서 한 200만 불이고 300만 불을 갖다 내야 되는데 자녀분들이 그 돈을 낼 능력이 안 되면 나라에서 그 건물을 갖다가 이제 억션을 하든가 이렇게 해갖고 경매를 해갖고 처분해버리고 처분한 금액에서 상속세를 뗀 다음에 자녀한테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0만 불짜리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헐값에 팔려서 자녀한테는 뭐 차마 한 100만 불도 못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녀가 그걸 받았으면 그 자녀가 고스란히 그 건물에 대한 권한을 받고 거기에 대한 세금이니 뭐니 자녀가 계속 부양을 하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금 문제도 나눠서 내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이제 생명보험을 많이 들죠. 생명보험을 들면 돌아가셨을 때 몇백만 불의 돈이 혹은 100만 불 혹은 200만 불의 돈이 자녀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제 부모님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니 이런 문제도 다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미국에서는 또 생명보험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들이 또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집에다가 이제 좋은 그림이라든가 좋은 시계라든가 이런 거를 자녀들한테 증여를 많이 해주죠. 물론 그림 하나에 뭐 몇백만 불짜리 이런 거는 당연히 추적이 오겠지만 뭐 1, 2만 불짜리 그림 뭐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집에 걸려있던 거기 때문에 사실상 IRS에서 그 그림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뭐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세금 추적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편법으로 이제 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탈세인데 부모님이 이제 아들한테 뭐 한 5만 불짜리 롤렉스 시계를 갖다가 사줬다든가 근데 본인이 샀다가 아들한테 줬다든가 그러면 아들이 찾고 다니죠. 그러다가 그 시계가 나중에 급하면 또 팔면 롤렉스 같은 거야 뭐 워낙 현금화가 잘 되기 때문에 사실 이 5만 불짜리 시계가 증여세 하나도 없이 자식한테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자들이 집에다가 뭐 골동품, 그림, 그다음에 귀금속 이런 것들 많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편법이고 이건 탈세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제가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본인이 재산이 있으면 미리 유언장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또 세금 플랜을 짜놓는 게 중요하고 또 세금 플랜을 짜낼 수 있는 그래 금전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또 생명보험을 들어놓는 거 이것도 또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이제 많은 죽음을 계속 맞이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또 1년, 2년, 3년 이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혹은 아무런 상황이 나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편안하게 부모님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는 만큼 또 결혼하는 만큼 더 중요한 게 이 장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분들이 아프셔서
지금 경황이 없어서 장래 준비를 못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생각하셔갖고 지금 하나 둘씩 스텝을 밟아가면서 장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한 8,000불 정도의 장래 비용 정도는 그날 한국 분들의 조의금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 8,000불에서 저 같은 경우도 장례 비용만 한 8,000, 그리고 8, 9천 정도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당일날 이제 식사 비용으로 한 4,000불 정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의 유언에 따라서 조의금을 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돈은 어머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장례 비용으로 다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행운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분들은 이 가족을 잃은 상실감, 플러스 금전적인 또 부담, 이런 것들이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느 정도 금액 들어가는지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 부분도 미리미리 좀 생각하고 투자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묘지의 값은 자꾸 인플레이션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20년 전에 1,500불, 2,000불 주고 샀던 이 묘지가 지금은 15,000불, 20,000불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대도시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듯하고, 혹은 내가 한국에 꼭 가서 묻히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납골을 갖다가 한국에 운송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좀 암울한 얘기지만 좀 장례 문화와 장례 비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또 시간에는 또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키우는데 얼마큼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볼까 합니다. 또 한 주 행복하게 보내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